이제 너희는 나중에 결혼을 안 해서 애를 안 가지면 여자의 가치가 없다. 탈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여자 탈의실만 있고 남자들은 화장실이나 교실에서 갈아주고. 여자는 약간 좀 존중해주고 약간 좀 착하게 해주고 남자라고 약간 좀 더 힘줘서 말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많이 남자같이 굴면 안 된대요. 그리고 바지를 너무 많이 입으면 안 되고 치마도 조금씩은 입어야 돼요. 여자 학생들한텐 보통 가벼운 걸 들게 시킨다거나 저희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아닌. 인터넷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뜨. 그거를 잘 듣는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그냥 자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라. 우리 어른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걸 또 누가 열심히 가르칠 필요가 있나? 라는 인식이 더 팽배하지는 않은가.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뉴스스타에 올라온 브레이브걸스 유나와 박나래를 5조 5억 번 응원해야 하는 이유라는 기사를 살펴보고 이 사건에 대한 해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사회현상이 저도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튜버들의 정보를 맹신하는 현상이 많이 보입니다. 전체 사회를 양분화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슈를 만들기 위한 혐오를 일삼고 또 그 혐오에 대한 혐오를 하고 참 왜 정치 사회 역사를 유튜브에서 배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페미 반페미, 이것은 불만을 가진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서 사회 이슈로 엄청난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저 유튜브에서 떠들고 싸울 뿐 결국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여자 남자친구도 사귀면 안되고 결혼도 하면 안되고 남자공화국 여자공화국을 만들어 따로 살아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멋진 데이트를 꿈꾸며 좋아하는 이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회현상을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을 풍선처럼 부풀려서 뻥 터트려버리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코인을 챙기는 유튜버들이나 정치인들이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적 혐오입니다. 저 또한 일본의 언론에 왜곡된 뉴스를 전하며 비판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비판을 하는 영상을 여럿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언론과 정부, 내두익을 비판하지만 일본의 전 국민을 모두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몰상식한 유튜버나 공산당 사상으로 뭉친 정치인 또는 국수주의 세력을 비판하지만 모든 중국인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성향 때문에 선택적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전하는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은 모든 중국인을 비판하고 중국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또 일부 한국의 구구 세력들은 가짜뉴스를 만들어 중국 일부 세력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느 조선족의 고백, 나는 개인이여, 청와대 중국인 댓글부대, 중국이 한국의 전기사업을 장악한다 등 근본도 없는 찌라시가 만든 가짜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두익들이 이번 장마에 산사태가 일어나자 한국 기업이 벌목을 해서 산사태가 일어났다라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선동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세력과 혐오를 조장하고 혐오 코인을 얻기 위한 일부 유튜버들에게 선동을 당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이 잘못된 사고라고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업들 삼성, LG, 현대가 중국과 여전히 활발히 무역을 하고 있고 일본도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쿼드에 들어가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행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일부 세력의 주장이라면 중국과 일본과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들을 포함 우리들은 계속해서 소통하고 무역하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으로는 중국인 전체는 모두 저, 일본인은 모두 적이라고 말하는 극으로 치닫는 일부 사회 현상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젠 한국도 글로벌화되어 주위를 살펴보면 중국인 아내, 남편, 중국인 근로자, 친구, 일본인 아내, 남편, 일본인 근로자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 관계없다고 그냥 인터넷 익명의 공간을 이용하여 그 손가락으로 혐오를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수호에 앞장서는 호사카 유지 교수도 일본에서 넘어왔고, 또 중국의 어느 유명 격투기 유튜버도 중국 배우 조문탁이 태권도는 중국에서 나왔다는 발언을 신랄하게 비난합니다. 결국 중국이건 일본이건 우리의 편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중국의 국수주의자들과 일본의 극우 세력들처럼 똑같이 변한다면 지금 욕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사회와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문의 글을 쓴 이유는 K-POP 중국인 멤버는 무조건 안되고 일본인 멤버는 무조건 안된다라는 의견의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멤버건 일본인 멤버건 그것은 개인적인 인성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BTS의 6.25 참전용사 발언을 문제삼아 비판한 것과 얼마 전 중국인 K-POP 멤버가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하는 트윗글을 올린 것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당연히 반대편에서 전쟁을 한 입장과 사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들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난과 비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끝없는 토론과 바른 역사관을 주입시키며 선도해야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지만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이유는 공산당이 나쁜 게 아니라 공산당을 이용한 독재를 하는 세력이 나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공산당은 나쁘다라고 교육을 받은 우리나라 독재시대의 교육과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혐오의 정서가 사회를 휩쓸고 자신의 개인적인 불만을 사회에 보이지 않는 샌드백을 만들어 때리면서 개인적인 분노를 그것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베의 탄생이고 남초, 여초 단체가 만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껏 정보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신들만 편집 없이 번역해서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이 혐오 시대를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스타뉴스의 전용화 기자의 기사인데 원본 그대로 소개해 드립니다. 멍청이 시대가 온 모양이다. 28일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소속사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아티스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플러들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는 브레이브걸스 멤버 유나에 대한 도를 넘는 악의적인 댓글이 쏟아진 데 대한 대응이다. 브레이브걸스 멤버 유나는 지난 25일 네이버 나우 예능 뿌캉스에서 동료 유정이 이번 판은 5억 점을 주겠다라고 하자 나 5조 점 땄다라고 답했다. 이 5조 점이라는 단어의 버튼이 눌린 일부 네티즌이 악플을 쏟아냈다. 유나는 자신의 SNS에 한 악플을 박제하기도 했다. 누군가가 쓴 이 글에는 보시다시피 엄청난 욕설이 적혀있다. 28일에는 경찰이 개그우먼 박나래가 웹예능 회의 아래에서 남성형 인형을 소개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데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성희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개월이 넘어 내려진 조치다. 당시 박나래와 제작진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식 사과를 하고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으며 해당 예능 프로그램을 접었다. 두 사안은 별개가 아니다. 다른 듯 보이지만 같은 이유가 깔렸다. 브레이브걸스 유나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들은 그녀가 5조 5억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썼기 때문이다. 5조 5억이란 단어가 남염 단어이기에 보이든 아니든 그 단어를 쓴 유나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유나가 그 단어를 정확히 썼든 그렇지 않든 하등 문제가 아니다. 5조 5억은 남염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5조 5억은 인터넷 밈에서 유행된 조어다. 2017년 방송된 프로듀서 101 시즌2를 본 한 네티즌이 우리 우진이 오늘도 10점 만점에 5조 5억 점이라고 쓴 댓글이 화제가 되면서 퍼진 말이다. 이후 5조 5억 점은 대단히 많다는 뜻으로 쓰였다. 광고에도 웹툰에도 그냥 일상적인 밈으로 많이 사용된 조어였다. 그랬던 5조 5억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사용되자 일부 남쪽 커뮤니티에서 그 말을 남염 단어로 규정하면서 지금의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 멀쩡히 사용되던 밈이 한순간에 남염으로 규정되어 금기어로 만들어졌다.
거짓말도 3번 들으면 진실이 된다. 5조 5억이 남염 단어라는 게 그렇다. 좌표를 찍고 공격을 하면 뭔가 움직임이 있는 그런 승리의 서사들이 이 5조 5억을 남염 단어로 만들었다. 박나래도 마찬가지다. 박나래가 웹예능에서 했던 행동이 성희롱인가? 19금 개그인가? 박나래의 행동이 성희롱이었다면 유튜브 각 채널에 올라온 5조 5억 개의 영상들은 성희롱으로 5조 5억 년 전에 문제가 됐어야 했다. 박나래를 고발하고 그녀가 출연하는 나 혼자 산다를 좌표로 찍어 공격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5조 5억에 대한 공격과 다를 바 없다. 그저 브레이브걸스와 박나래에겐 승리의 서사가 통하지 않았을 뿐이다. 올 초부터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이런 논란 아닌 논란들을 지켜보면 문득 음모론이 떠오른다. 혹시 세상에 내가 모르는 멍청이 대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세계 멍청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국가대표 멍청이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멍청이 포인트를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멍청한 일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시할 수 없는 노릇이 아닐까 싶다. 멍청한 말과 행동으로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아직 멍청이 세상이 된 게 아닌 바에는 멍청한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도 멍청한 짓을 전시하고 과시하는 건 멍청이 대회가 있지 않는 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만일 멍청이 대회가 있다면 그 대회가 양주로 드러나기 바란다. 멍청이 대회가 없다면 그런 멍청한 말과 행동은 부끄럽고 삼가해야 한다는 걸 주의야 사회에서 가르쳐줘야 한다. 멍청한 말과 행동들을 금기시키는 멍청한 세상이 오는 걸 막아야 한다. 이런 행동과 말이 더 이상 승리의 서사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런 일들에 휘말려 마음고생을 했을 사람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응원해야 한다. 그게 브레이브걸스 유나와 박나래를 5조 5억 번 응원해야 하는 이유다. 해외 토론 게시판 레딧에 올라온 이 사건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기사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이브의 진술에 대한 한국어 기사가 또 있습니다. 유나가 사용하는 단어로 인해 약간의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스트의 언어, 분명히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유나를 매우 적대적인 방식으로 페미니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비난한 것을 브레이브 엔터테인먼트가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단어가 5조 5천억이라는 큰 가치를 설명하기 이전에 페미니스트 단어가 아니었던 이 페미니스트 단어를 우연히 알았고 그냥 비슷한 말을 했다. 릴카라는 이름의 유튜버는 소위 반페미니스트 한 달 동안 유명해졌고 그러나 이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낙관적으로 보면 그녀들은 이제 싫어하는 사람을 가질 만큼 충분히 커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유명할 때 얻는 것입니까? 악의적인 발언을 한 사람들은 한국군에 대항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므로 전쟁 범죄입니다. 군대가 가장 좋아하는 걸그룹을 디스할 만큼 미친 사람, 나는 브레이브걸스가 이제 미친 사람들이 그들을 쫓기 시작할 만큼 충분히 커진 것을 조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젠장. 이 모든 게 너무 멍청해.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사건으로 인기가 하락될지 걱정을 하고 있고 페미 반페미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위 세력들의 싸움을 마치 대한민국 전체의 이슈처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이슈화하는 것에 동조되어서 끌려다닌다는 것은 멍청한 짓입니다. 그냥 정치인과 이슈 유튜버들에게 만나요. 다른 나라도 이런 이슈는 모두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사회에서 소수의 목소리이고 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정도입니다. 모으는 유튜브와 정치인들이 탓이 가장 큽니다. 과거 100년 전에도 페미 반페미는 존재했고 100년 후 미래에도 페미 반페미는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상호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이지 극과 극으로 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